안녕하세요. 해선정입니다. 해외 선물 투자를 하다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 리스클러스 에셋이란 안전자산은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시장 변동이 적어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성이 없어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선 변동이 낮고 꾸준한 가치 유지 및 상승되어야 합니다. 안전자산의 종류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엔화, 금, 달러, 엔화, 국채입니다. 엔화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금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이 아닌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거둬들일 달러가 많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국가입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제1의 순대 외채권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순대 외채권,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금액으로 해외에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의 차이를 말함. 쉽게 말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외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라는 뜻. 이는 중국의 2배입니다. 대외 순자산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도 비슷해서 엔화는 안전자산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엔화는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순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외환 보유액이 세계 2위인데 많은 이유는 68개월 연속 흑자를 내는 경상수지 덕분입니다. 물론이고 앞으로 외국에서 거둬들일 달러도 많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국가이고 엔화는 그런 안전한 국가의 화폐이기에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 제로금리로 인한 해외 투자, 인플레이션이 없어 꾸준한 화폐 가치, 높은 경상수지 외국에서 쓰고 번 돈, 금.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 가치는 하락합니다.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적이고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금입니다. 금은 전통적인 실물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 금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금속입니다. 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내구성과 희귀성을 들 수 있습니다. 금은 일반적인 실물 자산 원자재하고는 다릅니다. 실물 자산은 소비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하는 자산이지만 금은 교환으로서 가치를 입증하는 화폐로서 성격을 가집니다. 달러는 세계 표준 화폐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를 움직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금만큼이나 안전한 화폐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달러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 가치는 유지될 것이란 믿음이 쌓이면서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 이유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과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1930년대 세계의료 경제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고 화폐 가치는 떨어뜨려서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보였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게 된 것인데요. 보호무역주의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려는 나라의 균형이 맞지 않아 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점령하여 식민지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을 통해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이 불만을 쌓다가
결국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나치군들이 유럽을 휩쓸 때 안전하게 금을 맡아놓을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이 미국으로 금을 맡겨두게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닉스 대통령은 금과 달러를 바꿀 수 없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OPEC의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받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화폐가 계속 달러이길 바랬고 현실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세계를 움직이는 화폐로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국채.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듯이 정부도 돈을 빌리면 그 증거로 차용증을 써줍니다. 이때 정부에서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을 특별히 국채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사태나 모라토리움과 같이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채도 신용등급이 높고 안전한 국가의 채권을 구입해야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채는 발행 시 상환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 또는 액면가가 지불됩니다. 여기까지 안전자산금, 달러, 엔화, 국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외 선물 대여 계좌 업체, 컨설팅 기업 해선점에서는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 기본적인 투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주기적으로 경제 지표를 분석해 주시기도 해요. 해외 선물 계좌에 해외 선물증 거금을 넣어두면 여러 나라의 상품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답니다. 업체와 문제가 생겨 손해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곳은 전액을 보존해줘요. 사이버 보안팀도 24시간 사이트를 지켜줘서 해킹 걱정도 없답니다. 해선정에서는 입출금 과정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거래하기 편리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주세요.